당기순이익 완전정복 9강. 당기순이익은 늘었는데 현금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이 발표한 실적을 봤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입니다. 다음 해에는 150억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매년 최종적으로 남기는 돈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회사는 계속 말합니다. 현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지요? 당기순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회사에는 현금이 부족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다면 당연히 현금도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가 물건을 1,0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바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장부에는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있는데 통장에는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이익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매출 채권이 빠르게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좋아 보이는데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첫 해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매출 채권은 200억 원입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매출은 1,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3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4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매출이 1,500억 원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7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질문해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은 늘어나는데 왜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까? 판매는 했지만 현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의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는 매출 채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고입니다. 기업은 제품을 팔기 전에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재료를 사야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을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는 현금이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고도 돈입니다. 현금이 물건의 모습으로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제품도 많이 생산했습니다. 재고가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회사는 장부상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를 만들기 위해 많은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도 회사의 통장에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고 증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주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정상적으로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출은 별로 늘지 않는데 재고만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천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도 구입해야 합니다. 생산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투자에는 엄청난 현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한 해에 당기순이익 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과 설비에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500억 원의 이익은 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더 많은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 본 매출 채권 증가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 앞으로 새 공장에서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부채 상환입니다. 기업이 과거에 많은 돈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좋아졌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회사는 벌어들인 현금으로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이자 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빚을 갚느라 줄어든 것인지 사업이 어려워서 현금이 줄어든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배당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에게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큰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회사의 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현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큰 배당을 계속한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현금이 왜 줄었는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보겠습니다. C기업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첫 해 100억 원, 다음 해 150억 원, 그 다음 해 200억 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에서 들어오는 현금은 첫 해 120억 원, 다음 해 60억 원,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50억 원이 됐습니다. 이상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본업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매출 채권을 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재고를 봅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이 창고에 계속 쌓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본 항목도 함께 살펴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서도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130억 원, 16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영업활동에서 들어오는 현금도 110억 원, 150억 원, 180억 원으로 함께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장부상의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해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 해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익은 의견일 수 있지만 현금은 현실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이지만 투자자가 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계상 이익은 매출을 언제 기록하는지, 비용을 언제 반영하는지, 여러 회계 처리에 따라 실제 현금의 움직임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 월급은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은행 이자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공장을 지을 때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빚을 갚을 때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이 계속 부족하다면 언젠가는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을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늘어나는데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출 채권 증가입니다.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 증가입니다. 현금이 재고라는 모습으로 창고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새로운 공장과 설비에 많은 현금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 상환입니다. 빚을 갚느라 현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입니다.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좋다고 바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을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현금이 줄었다면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매출만 보는 것도 부족하고
영업이익만 보는 것도 부족하고 당기순이익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당기순이익이 성장하고 그리고 실제 현금까지 따라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 찍힌 이익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으로 연결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당기순이익을 보는 눈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당기순이익 완전 정복 10강.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기업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50억 원입니다. 다른 기업을 봤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상하지요? 똑같이 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실제로 본업에서 만들어낸 현금은 기업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당기순이익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두 숫자의 차이를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기업의 최종 이익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본업을 하면서 실제로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기순이익은 장부의 최종 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본업에서 실제로 움직인 현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숫자는 왜 똑같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상 판매입니다. 식당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팔았습니다. 음식값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말합니다. 오늘은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매출은 발생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익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훨씬 큰 규모로 발생합니다. 제품을 팔았습니다. 매출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매출 채권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좋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의 차이가 커지면 먼저 매출 채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매출이 첫 해 1,000억 원, 다음 해 1,200억 원, 그 다음 해 1,5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00억 원, 130억 원, 1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10억 원, 70억 원, 30억 원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이때 매출 채권을 받습니다. 200억 원, 350억 원, 6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조금 보입니다. 매출과 이익은 늘고 있지만 판매한 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고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판매하기 전까지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100억 원, 200억 원, 400억 원, 7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매출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을까? 앞으로 주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생산한 것인가? 아니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쌓이는 것인가? 같은 재고 증가라도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이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계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합니다. 회계에서는 기계 가격 전체를 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누어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시점에 그 금액만큼 현금이 다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계를 살 때는 실제로 현금이 나갔지만 그 뒤 매년 기록되는 감가상각비는 회계상의 비용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 뒤 이런 현금이 직접 나가지 않은 비용을 다시 조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은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장과 기계가 많은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채권과 재고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많아지고 판매 규모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앞으로 현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년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라면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의 시기업을 보겠습니다. 첫 해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0억 원입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다음 해 당기순이익은 1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0억 원입니다.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억 원입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장부상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본업에서 실제 현금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급증했는가, 재고가 급증했는가, 거래처에서 돈을 제대로 회수하고 있는가, 다른 운전자본 항목에 큰 변화가 있는가, 회계상 이익과 현금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D기업을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120억 원, 15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10억 원, 140억 원, 170억 원으로 함께 증가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장부상의 이익이 실제 현금 창출로도 비교적 잘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은 장부의 이익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원재료를 사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은행 이자를 내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을 하려면 결국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익을 만드는 능력과 함께 현금을 만드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본업에서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두 숫자의 방향을 비교합니다.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증가하는가? 아니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감소하는가? 그리고 차이가 크다면 매출 채권,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변화, 이런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한 분기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업 특성에 따라 특정 분기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특정 분기에 현금이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몇 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장기간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최종이익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본업에서 실제로 만들어낸 현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두 숫자가 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감가상각비, 그리고 여러 운전 자본의 변화입니다. 한두 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오랫동안 계속 악화된다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당기순이익을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본 다음 현금 흐름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현금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매출 채권인가? 재고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익은 결국 현금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보는 핵심입니다.